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트입니다. 2024년 새해가 됐네요. 오늘은 제가 어쩌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자본주의가 뭔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꼭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무언가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각자 가치관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그 선택들을 존중합니다. 그럼 평범한 저의 지루할 수도 있는 과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현재는 힘들지만 무언가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워라밸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 편하고 즐겁게 사는데 집중하고 계시나요? 저는 30대 중반까지 후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욜로족이라고 하죠. 그게 저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사고 싶은 물건으로 플렉스하면서 풀었습니다. 또 월급 몇 달 모아서 해외여행 가고 차를 살 때도 오래 탈 거 좋은 거 사자는 명분으로 외제차도 48개월 할부로 질렀던 게 저였습니다. 모두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포장지로요. 그리고 나서 월급이 조금 남으면 은행에 저축했었죠. 미래에 대한 고민은 잠깐이었습니다. 25평 구축이지만 집도 있으니 욕심을 버리고 살면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야. 일군 브랜드 신축? 그런 건 부자들이 사는 거야. 괜히 돈 불려본다며 주식 부동산에 돈 넣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재테크,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죠. 그렇게 소비하며 놀다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들 때면 이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공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봄날이 가고 제게도 차가운 겨울이 왔습니다. 회사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못 버티고 퇴사를 결심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적고 편한 일을 하고 싶어서 워라밸이 좋다는 어느 공기업 입사를 꿈꾸면서요. 재직 중에 틈틈이 공기업의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해 놨으니 NCS만 집중해서 1년 공부하면 충분히 이직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퇴사 후 퇴직금까지 합치니 4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생기더라고요. 이 돈이면 우리 부부 1년 생활비는 충분하다. 그렇게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 보내던 제게 첫 번째 변곡점이 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지역이 상승장을 맞으며 청약 광풍이 불었습니다. 물론 전 부동산은 전혀 관심 없었기에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동창 한 명이 분양권 피값을 받고 2차례나 수익을 봤다면서 청약 당첨만 되면 1,000만 원은 그냥 버니 앞으로 청약이 뜨면 무조건 청약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아파트 분양 소식을 듣게 되는데 친구가 돈 벌었다는 생각이 나서 궁금한 마음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신축 모델하우스는 처음이었는데 엄청난 인파를 보고 놀랬고 모델하우스 내부를 둘러보고 신축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와, 나만 모르고 있던 세상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느꼈죠. 그 뒤로 분양하는 청약에 계속 도전하고 떨어지길 반복하다 비선호 5구 타입 미계약분 주축 천장에서 운 좋게 당첨되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하고 나오니 모델하우스 앞에서 떴다방들이 현금 70에 분양권을 팔라고 말하더군요. 팔지 않고 집으로 오면서 친구 말이 사실이었구나 체감했습니다. 그렇게 계약금을 넣고 나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껴 쓰고 힘들면 뭐 피 받고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흐르고 제게 두 번째 변곡점이 옵니다. 재직 중엔 2년간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제게 온 거죠. 임신 소식을 들은 날 감격의 기쁨도 잠시,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결로로 곰팡이가 핀 도배지와 장판, 난방을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거실, 이런 곳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이와 곰팡이 없는 쾌적한 신축에서 살아야겠다. 가지고 있는 분양권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가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해야 될 텐데, 공기업 준비를 계속하자니 리스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통장에 잔고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6개월간 했던 공기업 준비를 포기하고 다시 사기업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회사는 면접에서 계속 탈락하고 통장 잔고도 바닥인 상황에서 임신한 와이프가 먹고 싶은 걸 말해도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도 미안합니다. 결국 환경미화 일과 쓰레기 소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같이 일한 동료분들이 장년층이셨는데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세상의 안 좋은 면을 정말 많이 봤고, 저 또한 통장 잔액이 10만 원도 없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돈에 대한 갈망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 운이 좋게도 괜찮은 회사에 합격하여 입사하게 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거죠.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고 한 달 뒤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출산 전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했다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 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소비하지도 않았고, 현재의 편안보다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밑바닥을 겪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복합적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 고민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부 은퇴 후 노후자금, 우리 아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력, 결국 돈이었죠. 월급쟁이 생활로 저축만 하면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축소판으로 한번 겪어본 뒤라 큰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재취업 후에도 저희 지역 부동산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주위 동료들이 어디 분양권이 피가 얼마더라 하는 부동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2,5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부동산은 1년이라는 단기에 2,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하고 느끼고, 그때부터 부동산 경제 유튜브를 시작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분양권은 양도세 떼면 남는 게 얼마 없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돼 실망한 건 덤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참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어떤 시기든 충격으로 돈에 대한 갈망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투자에 입문하려면 뭐든지 간에 투자해서 돈 맛을 봐야 투자에 없던 관심도 생긴다 정도로 요약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